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2번째 시간인데요. 코스피에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공사라고 하죠.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죠. 대표적인 공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한국전력 같은 기업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안정성 면에서는 그 어떤 종목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공기업이고요. 그리고 전력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특징적인 면을 좀 보자고 하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기업 흐름이 좋지 않고 적자가 계속 났을 경우에는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언제든지 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너무 이렇게 흑자가 크다 보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삶과 또 직결된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전기요금이라는 게. 그래서 그랬을 때는 또 조절을 하면서 약간 실적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기업이죠. 역시 어떤 경기 흐름 그리고 국민들의 삶 이런 것들과 직결된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겪었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전기요금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또 전기요금을 낮춰주면서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런 흐름도 나왔었죠.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어떤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도 조금씩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진보 정권이라고 하면은 기업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불리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 약간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들이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전 정부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역시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조금 기업의 흐름이 좋아졌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최근 또 몇 년간은 계속해서 어떤 국민들의 그런 또 원성을 듣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낮춰주면서 역시 좀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가의 흐름 측면은 제가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기가스 업종에 있는 이 기업들은 기술적인 흐름만 보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봐야겠지만은 낙폭이 워낙 컸을 때는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갔을 때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게 어떤 기업의 흐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전기가스 업종에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 가격적인 흐름만 보고 대응을 하면 충분하다. 역시 지수가 정말 대폭락이 나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따라가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은 역시 어느 정도 지수의 흐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바로 전기가스 업종에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한국전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된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가 나오고 있죠. 자, 지분 구조를 보시면 산업은행, 대한민국 정부, 국민연금, 시티뱅크, 정부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인데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지금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소유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기업의 실적이 최근에까지 작년까지 좋았다가 2018년에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죠.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죠. 실적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전기요금을 낮추고 그런 흐름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전 쪽에 어떤 가동을 좀 줄이고 그런 것들에 의한 흐름 때문에 아무래도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그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을 경우에는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죠. 어쨌든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이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절할 수 있고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력이 망하면 정말 큰일 나죠. 대한민국이 멈추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에 의해서 또 어느 정도 좀 기업 흐름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던지는 흐름이다가 최근에 좀 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차트를 보실까요? 자,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낙폭이 워낙 과했어요. 저점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는데요.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2016년 5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죠. 근데 낙폭이 거의 뭐 역사적인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낙폭이 컸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은 장기적인 저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 같이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중기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수가 그냥 꺾이거나 아니면 종목 자체적으로 또 저점을 깨고 하락하면은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낙폭이면 중기 저점을 기록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정도의 낙폭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단기 반등이 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정을 받는 게 정상적인 흐름인데요. 조정을 과연 얼마나 받느냐, 저점을 다시 이탈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흐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그 상황이고요. 역시 그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저점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수의 흐름 그리고 종목의 자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확실하게 여기에서 무조건 상승한다 아니면 무조건 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약간 지금 가격 자체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락 조정을 더 받는다고 하면은 저점에 가까운 시점에서 어떤 그런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전기가스 업종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와 상관없이 가격 메리트만 보고 접근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16년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은 계속 하락했어요. 가격이 워낙 높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성향이 그랬던 2017년 이후에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국민들이 워낙 전기요금에 대한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흐름 때문에 기업 흐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하락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개선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전기가스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그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주도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면 되겠죠.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지수가 꺾일 때는 가치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꺾이더라도 낙폭이 작고요. 그리고 지수가 꺾이는 상황에서도 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가치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주가의 흐름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흐름이 완전히 끝났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준다고 하면은 중기 저점을 찍고 더 이상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꺾였을 때는 저점을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흐름을 조금 더 보고 판단하자.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사실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 저점 부근에 왔을 때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필요는 있겠죠. 뭐 지수가 강하게 빠지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저점 부근에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추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지수나 이런 그 흐름들과의 연계되는 흐름 그런 것들까지 같이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찰이 필요한 그런 상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